시니어 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거겠죠. 우리 생명의 필수 요소인 깨끗한 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지역, 어쩐지 주민분들도 참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수도권 2,500만 인구가 마시는 물의 수원지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전진선 군수를 모시고 시니어를 위한 사업과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군수를 하고 있는 전진선입니다.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양평 군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서 수도권 2,600만이 마시는 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자체이고 산과 강이 아름다운 곳이 양평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곳이라 그런가 굉장히 맑은 느낌이십니다, 군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특히나 시니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제가 민선 8기 군수라서 이제 한 2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취임하시자마자 또 큰일도 있었고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그해 8월에 우리 군이 아주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와서 그 당시에는 표현을 양평이 아주 초토화됐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참 재복구에도 힘쓰시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또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또 사업들, 프로그램들 또 계획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양평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참 맑다, 순수한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양평 어떤 곳인지 못 가본 분들을 위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양평은 산과 그 강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서울서 가깝고요. 그렇죠. 예. 또 양평은 친환경 농산물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이 또 양평입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하게 된 배경도 수도권에 있는 그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안 주는 농사를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양평은 이제 고속도로가 또 여러 가지로 연결되고 있어서 아주 잘 교통이 편리한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아주 서울에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일단은 찾아가기에는 정말 무난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어렵게 그냥 어려운 걸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쉽게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대외적으로 참 인정을 받은 곳이에요, 이곳이. 그렇죠? 상도 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예,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양평군이 어르신이 65세 이상 인구가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건복지로부터 상을 받아서 10년 연속 아주 상 받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에게 좋은 복지를 펼친 곳이다라는 의미로 10년 연속 상을 받은.
시니어분들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양평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노인 인구가 30%를 넘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에 맞습니다. 접어든 곳인데 정확하게 현재 양평군의 인구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가요? 양평군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제가 이제 군수 취임하고 나서 한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만 8,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5세 인구가 이제 4만 명가량 되는 겁니다. 31%. 네. 많은 분들이 양평을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마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오래 살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에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잘 지켜드리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건강을 키워드로 군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건강을 이제 나도 좀 챙겨야겠다. 그런 분들이 양평으로 가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 좋고 산 좋고. 예. 자, 그럼 이런 분들에게 어떤 생활을 제공해 주시기에 이런 분들이 양평을 찾으시는 걸까?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이주민 5천 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특히나 노인 정책들, 시니어 정책들이 좀 궁금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그렇죠. 건강해지시니까. 그래서 양평은 운동 시설을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또 특히 파크골프 혹시 아세요? 파크골프 알죠? 예, 우리 양평이 제일 먼저 인증을 받은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1호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체육시설이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에게 교육시설 또 문화시설 또 경로당에 가시면 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운동과 또 문화 프로그램과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뭔가 배우고 싶을 때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 이런 곳들을 뭔가 원하면 만들어드리는 그런 곳들이네요. 그 외에도 사실 노인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층들을 위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도 마련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양평은 이제 그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관광 상품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관광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먹거리를 이용해서 관광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이 뷰가 좋으니까 카페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카페를 통해서 또 그런 카페를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갤러리나 이런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오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정책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놀러 가기도 참 좋고 시간을 좀 힐링하기 좋은 그런 곳이 양평이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양평으로 이주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양평에서 아이 키우기가 참 좋더라. 예.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던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아이 키우기가 좋은 거예요, 양평이? 정책을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양평군에 아이들이 작년에도 이제 455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양평에서 키우려면 양평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특색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당 50만 원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 같은 그런 건가요? 출산 장려금과 다른데 일단 낳았을 때 어린이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용이었고 출산 장려금도 우리 양평군이
아주 일찍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한 아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50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셋째 아이는 1000만 원, 넷째 아이는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출생률이 왜 높은지 알겠어요. 뭐 돈 때문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들인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런 장려금 제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낳았을 때도 물론이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원들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네.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도 저희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 학생 1인당 한 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통학거리가 먼 아이들은 네네. 또 통학버스를 지원해가지고 학교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제도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지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학 가는 학생들 지원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50만 원씩 이제 또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랑할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양평에서 아주 서울대라든가 또 명문대학을 아주 많이 가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공기가 좋고 물 맑은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예, 그렇구나. 네. 군수님 덕분이 아닐까요? 원래 어버이를 따라가는 법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도 여쭤보고 복지 제도를 여쭤보는 이유가 10년째 복지 제도가 우수하다라고 해서 이제 수상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복지 제도들이 있길래 양평이 이렇게 우수한 거야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여러 복지 제도들을 좀 여쭤봤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양평군에 장애인이 한 8,000명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인도 많이 있고 또 지체 장애인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판매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쵸. 또 지체장애인들에게도 저희들이 이제 체육을 많이 장려해가지고 한 10개 종목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특히 파크골프장에 장애인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네. 생활, 현실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네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복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지 정책들, 특히나 노인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니어 TV니까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24년 7월에 신축 이전이 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아마 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네. 규모가 최대일 것 같기도 해요. 아하. 네, 규모가 아마도. 뭐 굉장히 이제 큰 곳이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108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108개.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락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 프로그램, 학습,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건데 노인복지관 몇 분 정도가 오세요? 점심 식사만 하시는 분도 400명이 넘으세요. 아하. 네. 식사하는 분만. 식사하는 분만. 그래서
108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한 600명 이상은 아마 매일 복지관을 다녀가실 것 같습니다. 방금 대략적으로 교양 프로그램도 있고 오락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들으시면서 양평에 계신 분들도 그래 나 거기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프로그램 있는지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있나요? 이제 오락 프로그램인 경우는 이제 뭐 당구도 있고 그다음에 탁구도 있고 네. 그다음에 헬스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기를 키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 노래 교실 그다음에 장구 교실 뭐 이런 교실도 있고요. 네네. 또 바둑 교실도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양 프로그램으로 이제 또 서예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네. 제가 다 108개인데 다 알 수가 없네. 108개 다 불러주세요. 네.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사실 나이 들면은 복지관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왜 그런지를 이 복지관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공감이 된다는 생각이 네. 지금 방금 들었어요. 그럼 군수님께서도 이 노인복지관을 종종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하시겠어요? 예, 자주 갑니다. 네. 뭐라고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말밖에 안 하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주고 프로그램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시는 분. 우리 군수님 오셨네?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면서 그쵸. 항상 이렇게 또 즐거워해 주세요. 근데 오셨을 때 아유 고마워, 군수 고마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 좀 해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문 열어달라고. 이 복지관.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해가 갑니다. 워낙 즐거우시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 계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 욕구를 충족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바라는 이야기 많이 전해주지 않으세요? 왜 군수님 만나 뵙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불만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도 좀 넣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노인 정책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경로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로당에서 이게 이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아까 제가 양평읍이 이제 있는데 양평읍이 인구가 한 4만 명 돼 갑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은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어쩌다 오시면 우리 동네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노인 복지관을 이제 양평이 이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동부, 중부, 서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을 이제 미니로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또 서부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아까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런 것들도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사실 우리 집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네.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늘 검토를 하시나 봐요. 그냥 네.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군수님을 만나 뵈야죠. 노인복지관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복지관 외에도 방금 경로당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가, 뭐 소통,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찾으실 수 있는 공간들이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들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양평에?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 제일 많죠. 우리 군이 경로당이 한 380개가 좀 넘습니다. 네. 경로당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근데 경로당에 오시면은 그냥 이제 뭐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소리를 하시고 TV도 보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좀 욕구가 적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찾아가는 노래방도 하고 찾아가는 교양 강좌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 그 멀리 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돌봄 서비스를 또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또 진료도 이렇게 해드리고 질병을 이렇게 찾아서 드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앞으로는 양평이 치매 없는 양평을 만들고 싶어요. 예. 치매 없는 양평. 어르신들의 비율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네. 질병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군수님도 조금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치매 없는 양평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치매 안심센터라는 그 시설을 운영을 해 왔는데 네. 그 시설을 이제 우리 군이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이제 치매가 약간 좀 우려된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치매 그러면 좀 감추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감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치매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면 치료를 완벽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도 해야 되고 또 내 스스로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스탑워치나 이렇게 어디 나가시면 찾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차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해드려야 되고 또 드시는 것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좀 그렇지만 조호물품이라고 하는데 기저귀나 이런 것들도 들여서 비용을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려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네. 많이 앞장서시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래서 치료를 조기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생각이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교육들인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안심센터가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오시면 저희들이 측정을 이렇게 그렇죠, 검사해서.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본인의 어떤 그 정도를 아시게 하고 그다음에 좀 약물 치료가 필요하시다라는 분들은 병원에 안내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드리고 또 그런 것을 비용을 또 우리가 일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양평의 치매 안심센터를 지금 새롭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고 있는 것이 한 12년 됐는데 그것을 좀 더 운영을 확대해서 우리 군이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좀 잘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들, 사실 이제 시골이 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을 일일이 다 챙겨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대한 맞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다 직장에 나가고 하다 보면은 돌봐드릴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돌봐드리다가 나도 일 있어가지고 나갈 때 이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어르신들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내가 어디 갔는데 갑자기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내가 갈 수는 없으면 저희 군에 연락을 하시면 그분을 모셔다가 병원 진료도 해드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서비스잖아요. 예, 예. 근데 양평군에서는 이 군에서 실제로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 통합돌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기도 평가에서 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통합돌봄으로. 네, 네. 이게 어떤 걸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하나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 각각에 대한 부분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다 돌봄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통합돌봄. 예. 양평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부분에서 경기도 평가 대상을 수상하신 거군요. 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경기도에서는 네. 양평군이 네. 최고입니다. 그렇죠. 어르신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을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얼만큼 고민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지역에서 네. 그런 그 돌봄이라든가 이런 복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운영을 하고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네.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우리 관에서 다 손이 못 가니까 그분들을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런 민과 관이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을 주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대상 아니면 최우수상 이런 것만 받으시는군요. 항상 1등만.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요즘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네, 예. 예, 혼자 계신 분들을 안부를 묻는 게 AI를 통해서 많이 되더라고요. 양평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AI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집에서 전기를 왜 사용하지 않을까? 아,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그렇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 사용량에 따른 그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한 800여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미동이 없으면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가서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공무원이 또 명예복지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시는데 한번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예요? 그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병원을 모시고 가야 돼. 형편이 돼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가서 안전하게 이제 저희들이 치료해드린 이런 사례들은 그 AI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매번 매일같이 이렇게 들러서 확인하면 참 좋은데 그럴 만한 인력은 되지 않으니 맞습니다. 이런 신기술들이 참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정말 생명을 구한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평군의 여러 가지 노인 정책들, 시니어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홀몸 어르신, 그러니까 고독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 사업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이제 참 어렵잖아요. 혼자 계시면 외롭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그 전화 서비스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전화하면 고독한 것이 좀 풀릴 수 있고 자녀도 없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발굴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굴 사업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수님? 이분들의 위험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경로당 업무가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은 경로당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전문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복지를 하는 그 민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러이런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관에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네.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만 정책상으로만 해서 지금 양평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민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양평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주민분들이 얼마나 양평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집중 관리한다는 시범 사업 요거에 대해서도 방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요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고독사 위험군 집중 관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점수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데 6점 정도가 되면 네. 위험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게 자주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주거 환경을 좀 더 개선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밀착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예, 고독하시지 않게 외롭지 않게. 예, 예. 자,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들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평에서도 사실 끊이지 않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노인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평군? 우리 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약 한 3,600여 명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봐도 약 한 150억 이상 이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이 이제 마을 청소가 주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전문 분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커피 카페에서 네네. 봉사활동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네. 학교 앞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하는 일도 하고 분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정말 내가 그냥 일자리가 있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내가 찾아가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카페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 반응이 어떠세요? 아주 신선하고요.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모자 예쁘게 쓰시고 앞치마 잘 두르시고 하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왠지 그런 커피는 더 구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그죠? 어르신 일자리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60세에 퇴직을 하고 이제 아까 우리 양평군의 인구 증가가 65세에서 75세가 많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 사실은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막 본인들이 싫어하세요. 그렇죠. 내가 왜 노인이야? 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분들도 일할 수 있는 연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5세에서 75세 군을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네. 또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양평은 그 아까 제가 친환경 농업에 관한 얘기도 했잖아요. 좀 농사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아동 학교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의 안전지킴이도 한번 당신들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를 지키는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아주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본인들이. 네. 나는 기후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네. 하는 사람이야.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야. 뭐 이런 자긍심을 줘서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양평에는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노하우 알려주시는 것도 사실 이분들만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양평에 오면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농업대학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네. 한 25년 동안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도 경쟁률이 한 1.7대 1, 뭐 한 2대 1쯤 막 돼요. 근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하실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농업에 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막 아이디어 막 얘기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계획 중인 돌봄 사업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새롭게 계획하고 늘 항상 고민하고 늘 토론하고 이게 군수님의 모토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올해 새롭게 계획 중인 돌봄 사업. 이제 우리 양평군에는 이제 한 개 지역이 네. 아주 그 노인님과 더 많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네.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네. 뭐 집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집에 전기가 많이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형광등이 이렇게 안 들어오면 그거 고쳐주고 하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체 케어를 하는 그런 돌봄 사업을 그 면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에만 계시면 좀 무료하시니까 네. 나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시게 하고 또 목공 일도 좀 공부 좀 하시라고 하고 같이 실습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식사까지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네. 계시는 과정이고 간병 SOS 시범 사업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 힘들 때 네. 전화하면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서 한 차례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뭐 많은 것 같아요. 책으로 쓰면은 한 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복지의 도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로서 지금까지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가장 보람됐던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양평이 이제 민하고 관이 이렇게 잘 화합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민에서 네. 그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양평이 참 좋은 곳이다. 또 관이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말도 해주고 또 관에서 보면 민이 참 잘해준다. 라는 일들을 많이 해줍니다. 네. 양평은 요양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또 시설이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네, 환경도 좋고. 예, 그러면 이 요양원들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주면은 참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양평이 좋다라는 얘기 들을 때가 제가 아주 최고 좋은 겁니다. 가장 보람됐던 네. 때는 양평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이다. 지금 이제 2년 7개월
예. 정도 되신 거잖아요. 예. 내가 했던 것 중에 이거 하나는 진짜 뿌듯하다. 내가 했던 정책 중에 이건 진짜 뿌듯하다. 좀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거 오늘은 마음껏 자랑하셔도 되는 날이니까요. 자랑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우리 양평을 제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매력 양평이라는 맞아요. 말을 했습니다. 매력 양평. 예. 과거에는 이제 양평이 이제 자연이 아름다운 곳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해야 아름다운 곳이지 자연만 아름다워서는 그냥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됐던 슬로건이었는데 네. 이 말을 참 주민들이 많이 쓰세요. 그리고 매력 양평이라는 말도 많이 이제 쓰세요. 내 스스로가 매력이 있다면 좋잖아요. 그럼요. 양평이 매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양평에 삽니다라는 말이 자부심으로 느껴질 때 아마 국민들도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어르신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전 계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참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서울 분들이 양평으로 자꾸 밀려오는 모습이 저는 행복하다. 인구가 느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죠.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 잘하고 있나 본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자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양평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나 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양평 군수로서의 목표 어떠십니까? 네. 제가 4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관광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요소를 많이 개발을 하고 관광 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울 분들,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가 또 저희의 그렇죠.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평 그러면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서 양평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양평이 수도권의 한강물을 1ppm으로 더 낮춰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환경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도시 네. 수도권 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면 양평으로 와야 된다. 그다음에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드리고 깨끗한 물을 드리면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것을 다 잘하려면 안전한 양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그런 양평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도 안전해야 되고 또 도로도 안전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양평이 좋은 곳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니 거기에서 뭔가 좀 더 탄탄하게 좀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잘 가고 계시니 그 길을 좀 더 탄탄하게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양평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포부, 각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국민분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고 말씀 주세요. 예. 지난 2년 7개월 동안 제가 군수하는데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군정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우리 국민들이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력 양평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양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부족할 때는
또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 이제 시작이 벌써 2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금년 하신 일들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TV 신년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 전진선 양평군수와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깨끗한 자연이 앞으로도 잘 지켜지고 또 지금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탄탄히 만들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양평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매력 양평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평의 매력이 더 많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